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를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 소개로 알게 되어 넷플릭스로 이틀 만에 갯마을 차차차 10회까지 달리셨다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답니다. 저도 그 마음 알기에 그 댓글 읽고 한참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전 새롭게 드라마가 시작한다고 하면 예고편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경우 일단 1, 2화는 시청해 봅니다. 1, 2화를 보고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갯마을 차차차도 김선호 씨, 신민아 씨 조합이라 기대하면서 봤는데 2화 끝에서 뭔가 꼬일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더라고요. 보면서 답답해지는 게 싫어서 그만 봐야지 하며 3, 4화를 안 봤거든요. 유튜브로 짧은 영상들을 보니 문제 해결이 엄청 빨리 되는 드라마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화부터는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보지 못하고 넘어간 3, 4화가 궁금한 거예요. 넷플릭스로 3, 4화만 다시 봐야지 하고 보기 시작했다가 전체를 복습까지 다 했답니다. 한글 자막이 나오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 덕분에 요즘 제가 좋아하는 배우 김선호 씨가 출연한다는 이유 말고도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왜 끌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킬록도 왔어. 뭐 먹을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레오야, 레오야, 제제가 레오도 아이 예쁘네. 레오 눈곱 져야 되는데 미모가 가려지네. 아이 귀여워. 아이 예쁘네. 요새 내 발치에서 자는데 발에 채워도 그냥 깨. 쟤네 모양도 바뀌었어. 저거까지 찍었어. 그게 네가 이제 그 매트 블로키시 하잖아. 뜨뜻하잖아. 거기서 녹아. 사랑이는 근데 건드리면 싫어하는데 그냥 건드려도 이렇게 하면 쳐다보겠어. 아, 조이 엄청 오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또 애기처럼 문단 말이야. 그리고 신경 쓰여. 내 옆에서 자는데 내가 건드릴까봐 겁나가지고 자꾸 깊은 잠을 못 자. 솔록은 우리 방에 안 해. 아침에만. 오늘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또 깨워 당신은? 깨워. 난 안 깨운다. 아 진짜? 아빠 코를 콕한대. 아니 우리 어제 황당해서 오늘은 안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깨웠어? 오늘은 와서 어제는 아빠한테 코를 콕해. 침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코를 꼭 찍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 돼. 오 시간에 당신이 못 들은 거지. 그렇지. 아 그랬나? 어. 그랬을 수 있구나. 뭐야? 오빠 어딨어? 놀러 갔나 보다. 어디 놨으니까 더 여기 저러고 있어. 일단 아니 그게 아니야. 에이씨. 에이 일어나야 돼. 없었어. 밑대가리 없었어. 한 끼 식사야? 한 끼 식사로 며칠을 나훈아. 쓰는 거야. 이거 한 끼야? 끊어버리는 거 봐.
잘 먹네. 무슨 토끼도 아니고. 미치겠다. 와, 큰 거 다 먹었어. 뭘 빨리 던지래. 이쪽으로 보내, 이쪽. 야, 엄마는 한 달 이상 키운 것 같은데. 우리에겐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린 시기는 아마 아기 때일 것이고 학교에 들어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불리게 됩니다. 내내 누구야 하는 식의 이름으로만 불리던 것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주로 이름 뒤에 씨가 붙여지거나 성까지 함께 붙여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게 되고요. 사회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리게 됩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부터는 김대리, 이과장 하는 식으로 불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김대리님, 이과장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어려서 자연스럽게 만난 연애가 더 설레는 이유는 서로가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중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땐 서로를 누구씨라고 부르며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만난 경우엔 누구야, 누구 오빠 하는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사람을 금방 가깝게 만드는 마법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대리님, 원장님, 간호사님, 변호사님 이런 직함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직업, 경제적 능력 등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 한꺼풀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만요. 이름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사소한 정보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불러주는 것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이름이 잊혀질 만큼 주어지는 지칭이 훨씬 늘어납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자들은 며느리, 누구의 처, 동서, 올케, 와이프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누구 엄마라는 지칭과 함께 호칭까지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렇게 서서히 나의 이름이 존재 가치를 잃어가다 보면 반짝이던 젊음도 사그라들어 갑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을 하고 나면 누구 엄마로서의 역할도 더 이상 도드라질 수 없기에 마치 이름을 잃은 듯 가슴이 허전해지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앓게 되는 것 같고요. 나이 들어 친구들이 좋은 이유는 그들은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나를 누구야 라고 불러주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를 보며 느끼고 있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보면 남주인공 김선호 씨가 여주인공 신민아 씨를 처음엔 치과라고 부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혜진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신민아 씨가 김선호 씨를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건 누구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려서는 나이 많은 주변인을 보통 오빠라고 불렀죠. 근데 그 오빠가 나만의 오빠가 되어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뉘앙스가 다른 오빠들 부르는 것과 많이 다를 뿐이죠. 갯마을 차차차가 예쁜 드라마인 이유가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현실에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할 만한 상황임에도 그 드라마에선 서로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엑스트라 말고는 각 조연들의 극중 이름까지 알게 됩니다. 아역들의 극중 이름이 주리, 보라, 유준이라는 것은 물론 감리씨, 마디씨, 숙자씨의 할머님 3인방의 이름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건 극중에서 그만큼 이름을 많이 부르기 때문이니까요.
결혼 전 남편은 제 이름을 불렀었고 전 정길 오빠라고 불렀었는데요. 결혼하면서부터 존중의 의미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지금껏 그렇게 불러왔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남편 얘기를 할 때만 정길 오빠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가끔씩 정길 오빠라고 말하게 될 때면 기억이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듯 남편에 대해 더 애틋해지는 느낌입니다. 외국처럼 부부끼리는 물론 가족끼리도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이 서로를 좀 더 존중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 핸드폰에 옥선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저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에게 옥선이이고 싶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남편 번호를 저도 정길 오빠라고 다시 저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편지에도 적고 예쁜 노트에도 옮겨 적었던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온이 들어갈래?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